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제 일반 손해하고 이제 특별 손해라고 이제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100억짜리 무슨 계약을 한다. 근데 결항됐다. 근데 그것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져 주기는 어렵다는 게 그런 걸 특별손해라고 하고, 상반되는 개념을 통상손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뭐 날리면 얼마의 손해가 뭐 발생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당해가지고 뭐 입원을 하루 했다. 하루치에 대해서 뭔가 일을 못하니까 수익이 그만큼 까질 거고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럼 그런 걸 이제 배상해 주듯이 이것도 그 정도 선에서는 배상이 가능한데, 뭐 내가 그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는 항공사가 그걸 알았다. 항공사가 그 계약을 위해서 비행기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 회사 임원들이 다 가기로 했는데 항공사 과실로 못 가게 돼서 그 계약이 빠그러졌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 가능하겠죠.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금액은 당연히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사마다 몇 시간이면 얼마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그 내가 배상받은 거 이상의 손해가 있다라는 점을 만약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손해 중에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로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그래 봐야 이게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그러면 사실 소송할 의미가 별로 없죠, 실익이. 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집 나갈 테니까 임대차 보증금 언제 반환해달라, 나 어디 계약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디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경우에는 특별손해로 한번 청구해 볼 수는 있어요. 100% 정도 될 것 같고, 뭐 못해도 90%? 왜냐면 그 90%가 되는 건 이제 혹시 그 손님의 과실이 거기 게재되게 되면은 이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죠. 피해자분의 소득증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합의 단계에서는 서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장애가 남을 거예요. 영구적으로 장애가, 이게 치유가 돼서 손가락을 뭐 쓴다고 하더라도 저건 영구적으로든 한시적으로든 뭐 몇 퍼센트 장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 장애다, 만 65세까지 5%를 계속 못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다. 5%면 150만 원이잖아요. 매년 150만 원을 난 못 벌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뭐 벌겠지. 근데 이제 신체가 95% 상태밖에 안 되니까 150만 원씩, 그럼 내가 뭐 65세까지는 30년 남았다. 4,500만 원을 청구하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30년 뒤에 받을 부분도 지금 청구하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할인을 해요. 그 장애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병원에 가서 내 신체 장애율이 얼마인지 그거를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갖고 오면 좋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합의금을 책정했을 때, 그럼 그 가해자 측에서도 이거 너 아는 병원 가서 뗀 거 아니냐, 신체 장애 10%나 나올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소송해가지고 법원의 감정을 또 받아야 돼요. 법원을 통한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좀 제대로 배상금을 받는 거는 사실 법원 소송을 해서 그걸 신체 감정을 받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그 전에 합의금을 좀 책정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진단서, 신체 장애율이 들어간 진단서,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내가 왜냐면은 그 입원하거나 뭐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일실 수익, 아까 그 금액을 계산할 때도 이제 급여가 얼마 받았는지가 필요하고, 그 병원 비용,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얼마나 치료를 받을지 견적서를 뭐 써주는 데도 있고 안 써주는 데도 있어요, 병원마다. 만약 소송할 때 감정하면 다 이제 산정이 되긴 하거든요. 합의 단계에 뭘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내가 실제로 치료비, 현재까지의 치료비랑 장래 후유증이나 이런 거 치료할 치료비,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일 못한 부분이랑 내 신체 장애가 생겨서 그 부분 동안 내 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곱한 금액,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테니까 위자료,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조목조목 하다 보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금액이 올라가면 상대방한테 합의금 이렇게 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면 또 합의는 그냥 안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 합의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그냥 배째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이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왜냐면 합의가 안 되면 내가 소송을 해야 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식당 구조물이 툭 떨어져가지고 벽돌이 떨어져서 애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식당은 또 그래요. 애가 지나가다가 그걸 장난을 쳐가지고 걔 때문에 그랬다. 뭐 얘한테 과실이 뭐 1, 20%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뭐 7, 80% 이상은 식당 과실이거든요. 뭐 보험이 있어도 보험 처리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보험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배째라 나오면 결국 소송을 해야 된다. 이제 피해 받은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더라도 그럼 이걸로 그냥 변호사 비용을 내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래서 요새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저 사람 응징도 해야 되고 내 트라우마도 좀 치유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송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되게 권리침해 당하기 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실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는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 액수를 너무 제한해 놔가지고 그 금액을 좀 상향시켜 두면 되지 않을까. 너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가지고